우유 한 개 사러 마트에 들어갔는데 집에 오니까 카트가 이 꼴인 적 있습니까? 달걀, 과자, 라면, 생수에 갑자기 할인하던 후라이팬까지. 영수증을 보면 적혀있는 금액이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분명히 산 건 우유 한 개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의지력 탓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밀고 있는 그 마트카트 그 자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마트카트의 크기는 무려 2배로 커졌습니다. 여러분 뇌는 이 커다란 카트를 보자마자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트가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해킹해서 돈을 꺼내가는지 그 소름 돋는 심리 전략을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앞으로 마트에 갈 때 여러분의 지갑이 훨씬 가벼워지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산 건 내가 선택한 거다. 내가 원해서 샀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계산대를 나서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은 이미 설계된 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상대로 한 심리 실험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카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트를 그냥 물건을 담는 도구로 봅니다. 하지만 마트의 입장에서 카트는 가장 강력한 매출 증폭 장치입니다. 카트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충동적으로 사는 물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마치 어항에 물고기를 넣을 때 어항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물고기를 집어넣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원논리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텅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트는 이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소비는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카트가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 결핍을 느낍니다. 텅 빈 공간이 불안을 일으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완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빈 공간을 채우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 빠져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카트가 크면 이 빈 공간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뇌 내는 더 많은 물건을 담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뇌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카트에 물건을 하나씩 담을 때마다 여러분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사는 행위 자체가 쾌락이 되는 겁니다.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카트에 물건을 하나 담을 때마다 뇌는 작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또 받고 싶어서 계속 손이 갑니다. 이게 바로 충동 구매의 뇌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마트 카트의 크기는 2배로 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트 입장에서는 굳이 카트를 작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카트가 클수록 고객이 더 많이 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카트가 크면 클수록 계획에 없던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최대 30% 이상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폭입니다. 그리고 마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카트 손잡이 하나까지 인간공학적으로 설계합니다. 편안한 그립감을 주는 손잡이를 달면 고객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자제력이 느슨해집니다. 자제력이 느슨해지면 지갑이 열립니다. 표준형 카트보다 가로형 손잡이가 달린 카트를 사용한 고객들이 쇼핑 시 기분이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습니다. 마트는 손잡이 하나로 여러분의 감정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카트의 바퀴, 소음까지도 고려합니다.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적당한 소음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충동 구매를 유도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마트는 이렇게 모든 디테일을 촘촘하게 설계합니다. 이번에는 공급망과 밸류체인,
그러니까 마트가 어떻게 이 심리 전략을 완성하는지 그 구조를 보겠습니다. 마트의 핵심은 완성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발길을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마트는 카트뿐만 아니라 진열대, 조명, 음악, 냄새까지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입구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배치합니다.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향기로운 것들을 먼저 보여줘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 다음 여러분을 매장 안쪽으로 깊숙이 끌고 들어갑니다. 우유나 달걀처럼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은 매장 가장 안쪽에 배치합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상품이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때 카트가 크면 클수록 손이 더 자주 갑니다. 마트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충동적으로 추가된 물건에서 나옵니다. 즉 카트는 단순한 운반 도구가 아니라 매출을 극대화하는 심리적 유인 장치인 겁니다. 여기에 계산대 앞에 놓인 작은 물건들, 껌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도 같은 전략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심심한 손이 저절로 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거시적인 구도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한 개인의 소비를 넘어서 전 세계 유통 산업 전체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대형마트는 수익의 대부분을 반복 구매에서 얻습니다. 고객이 한 번 올 때마다 조금씩 더 많이 사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트는 카트 크기를 키우고 진열 방식을 바꾸고 손잡이 디자인까지 개선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프로모션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발전해온 구조적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의 코스트코, 한국의 이마트, 일본의 이온, 유럽의 까르푸 모두 같은 심리 전략을 사용합니다. 문화와 국가를 초월해서 인간의 뇌는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카트 크기 안 속아.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사고 나오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충동 구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을 보면 아, 이건 왜 샀지? 싶은 물건이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그 물건을 산 순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카트의 심리적 효과가 작동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손이 움직인 겁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 생각하지 않고도 핸들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 소비를 지배합니다. 또 다른 반박은 이렇습니다. 카트가 크면 오히려 덜 사게 되지 않나? 다 채우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만 이 역시 반대입니다. 카트가 크면 공간이 많아 보여서 오히려 물건 하나하나의 가치가 작게 느껴집니다. 마치 큰 그릇에 밥을 담으면 적어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반대로 작은 카트는 빨리 차기 때문에 더 이상 담을 수 없다는 심리적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트는 일부러 카트를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뇌가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았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카트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뇌는 이미 이만큼 왔으니 조금 더 사자는 식으로 합리화합니다. 무거운 카트를 끄는 노력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사는 겁니다. 이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의 목록을 종이에 적거나 핸드폰에 메모하세요. 그리고 그 목록만 보고 쇼핑하세요. 두 번째는 카트 대신 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구니는 크기가 작아서 물리적으로 많은 양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뇌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배고픈 상태로 마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뇌가 더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모든 상품이 맛있어 보이고 지갑이 저절로 열립니다. 네 번째는 계산대에 서기 전에
카트를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것만 있는지, 충동적으로 집어넣은 쓰레기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지출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경고할 점도 있습니다. 이 전략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나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같은 외부 요인이 개입하면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지표를 보면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지출을 확 줄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는 110.8이었습니다. 전월보다 1.5%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카트가 아무리 커도 지갑이 비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마트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략을 바꿉니다. 할인 쿠폰, 멤버십 카드, 1+1 행사 등으로 다시 소비를 유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마트의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속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트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마트에 갈 때마다 내가 지금 카트에 속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카트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사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마트는 여러분의 뇌를 해킹해서 돈을 빼내려는 적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소비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설계의 결과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편의점이 어떻게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꿔줄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